이 친구 나가고 있다 숙제.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호르몬까지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어서 이제 피드백도 갈게요. 피드백.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써봐. 뭐야? 피드백. 피드. 어? 뭐라고? 어? 왜요? 아니 피드가 영어로 피냐? 네? 진짜요? 네, 이런 뜻이야. 아, 몰랐네. 몰랐어요. 뭘 몰라? 피드가 F인지 몰랐어요. 원래 F야. 진짜요? 대박. 그래서 이제 피드백이어서 되물림 현상.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항상 원인하고 뭐가 있냐면 결과가 있어요. 그럼 항상 원인 때문에 뭐가 나타나? 원인 때문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걸 이제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래서 항상 똑같은 비유를 하는데 그 화장실 변기 있잖아. 그 화장실 변기 뒤에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알지? 네. 거기 안에 열어보지 혹시? 네. 왜 열어봤어? 이상한 이 아니 아, 그 물 열어보는 걸 봤어요. 물 아끼려고 했더니 벽돌 치고. 네? 원래 그 물 아끼려고 했더니 벽돌 있잖아. 아 진짜요? 왜냐면 벽돌 들어가면 벽돌 부피만큼 물을 덜 채워도 되니까. 보통 하는데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게 변기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밑에 구멍이 있거든. 네. 여기 물이 쫙 빠져나와서 여기 막혀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스위치 같은 걸 누르거나 이렇게 당기면 이 뚜껑이 탁 열리면 물이 쫙 쏟아져. 네. 물이 쫙 쏟아지면 다시 거기 물이 뭐야? 몰라요. 물이 차잖아. 네. 물이 차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처럼 생긴 부표가 있어. 이제 물이 차면 그 플라스틱처럼 생긴 부표가 이렇게 떠오르거든. 그럼 얘는 이 부표가 떠오르는 거 뭐 때문에 떠오르는 거야? 응? 부표가 이렇게 있다가 떠오르는 거 뭐 때문에 떠오르는 거야? 물 때문에. 물이 차니까 부표가 뜬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응? 아니,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러고 올 거에도 안 그렸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차면 네. 내가 내리면 여기 원래 이 뚜껑이 좀 막혀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탁 내리면 이게 더 올라간다. 여기서 이제 물이 쫙 빠지면 정림의 쌍똥이 쫙 나간다. 근데 이렇게 물이 뭐하면 물이 빠지고 나면 여기 탑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물이 쫙 쏟아져 나와요 다시.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부표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물이 이제 쫙 쏟아져 나오면 이 부표가 물 때문에 이렇게 뭐야? 뜨거든? 부표가 이렇게 올라가서 딱 뜨면 여기 탁 나가. 그럼 더 이상 물이 안 나와. 이게 변기 원리예요. 근데 이제 이 변기 원리가 부표가 뭐 때문에 떠? 물 때문에 뜨지. 물이 원인에서 부표가 그 결과 뜨는데 그 뜨는 결과인 부표가 물을 다시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게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변기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무슨 뭐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그거보다는 변기가 제일 잘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항상 어떤 뭐가 있으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다시 원인을 뭐한다? 영향을 주는 이런 게 보통 뭐야? 그런 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이 피드백이 종류가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뜻이 뭐겠어? 마이너스. 억제. 마이너스는 억제한다는 뜻이고 플러스는 뭐냐면 촉진한다는 뜻이. 그래서 보통 우리 마이너스로 보는 걸 이제 이 마이너스를 살려서 음성 피드백, 그다음에 플러스인 건 양성 피드백 이렇게. 근데 이제 현행 교과서상으로 봤을 때 얘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없어요. 수능이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남녀 공통으로 보통 비교해볼 때 이제 생물학적으로 주로 양성 피드백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성의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여기 양성 피드백이라고 써 있어서 결과 원인을 뭐한다? 강화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시푸시 있어요. 오시푸시 들어본 적 없지?
있냐? 이게 물어보는 거야. 있어 없어? 그래서 저게 있네. 여기 써있듯이 이 자궁을 봐봐.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애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좀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거든. 그럼 엄마의 자궁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애를 바깥으로 이렇게 뭐야? 민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이 수축하는 신호가 생기잖아. 그럼 자궁이 수축하는 그 신호가 생기면 그게 결과지. 그 결과가 다시 뇌하수체에 가서 작용해서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오게. 그럼 이제 분비량이 점점 늘면 자궁이 수축해서 애가 바깥 수축인 거야. 빠져 나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애가 못 빠져 나오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엄마 몸이 양성 피드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기가 머리가 너무 크면 우리 큰데 그래. 일단 완전 이렇게 잡거든. 그래서 이렇게 짠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또 곱슬이니까 이렇게 짠 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직을 해야 돼. 아니면 자고 일어나면 약간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 같은 느낌. 그래요. 되게 스트레스인데 어렸을 때 되게 스트레스인데 지금도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성 피드백이라고 불러서 그냥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고 별 의미 없고 우리 다 이제 뭐 하냐면 요거 억제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드백 관련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피드백 관련 시험 제일 잘 나오는 요 예예요. 그러니까 실험 탐구 내용도 단지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를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잘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일단 얘들아 이 시상하부가 어디 있는 건지 혹시 기억나니?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이제 그 뇌 한 부분 중에 간내라는 게 있는데 간내가 간이 있다고? 아니요. 간내라는 게 있는데 간내가 시상, 그다음에 시상하부, 그다음에 뇌하수체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맞지? 그 세 부분 중에 이제 어디를 얘기하냐면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 얘기하는 거고. 이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다. 제일 중요한 중추예요. 그럼 얘가 이제 일종의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감지를 해. 얘가 이제 변화를 제일 처음에 감지하면 얘가 누구를 자극해줘야 되냐면 얘가 뇌하수체라는 걸 이제 자극을 해야 돼. 그죠? 뇌하수체 혹시 저녁 후역 있는 거 기억나니? 선생님 얘기했잖아. 표현 찍었을 때 하면 약간 불알 같이 생긴. 뇌하수체는 간내 밑에 붙어있는데 하나는 크기가 작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약간 크기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게 후역이고 크기가 큰 게 뭐가 되냐면 전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하수체 전역이 있었을 때 이제 간내를 시상하고 해서 뇌하수체 전역을 이렇게 보다 이 자극하는 신호를 보다. 근데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요거예요. 쓰인 것처럼 뭐냐면 TRH인데 TRH라고 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호르몬은 R이 합쳐진 거여서 얘는 뭐냐면 TSH의 RH다라는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은 뭐냐면 여기 보는 TSH 있잖아. 그래서 이게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제 뜻은 뭐냐면 뭘 자극한다?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TSH라 이렇게 불러요. 알지? 사이로이드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알죠?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어디서 나와? 뇌하수체 전역에서 나오는데 그 뇌하수체 전역을 뭘 해줘야 돼? 자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내 시상하고에서 뭐가 나오냐면 TR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 자극을 얘가 받으면 얘는 다시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가 나오면 이제 갑상샘이 마지막으로 있으면 갑상샘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이름이 요게 티록신. 그래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체세포, 몸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물질 대사를 촉진. 더울 때 나오면서 추울 때 나오면서. 그것이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올 때도 추운 환경이 생기면 이제 이 티록신이 분비돼서 몸에 있는 체세포들이 물질 대사 중에 뭐 통과할 때 배운 기억나지? 동화 이와
네. 특히 이화작용 막 촉진하면 세포 막 일어나면서 에너지 막 발생하면 체온이 쭉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간내 시상압을 자극하는 원인이 뭐가 되는 거야? 추운 자극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저온이라는 뭐가 있으면 저온이라는 자극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자극에 의해서 1년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뭐가 나오는 거야? 티록신이 나오면 티록신이 우리 몸에서 물질 변화를 이제 촉진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다 촉진하고 나면 예를 들어 거꾸로 다시 더워졌는데 계속 티록신이 나오면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구나. 그럼 결국 티록신의 분비량이 뭐야 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상태를 봤을 때 얘가 결국은 얘를 분비해서 결국 이쪽이 원인이 돼서 결과 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티록신이 몸에서 충분한 양을 다 모아고 나면 쓰였으면 이제 더 이상 분비하는 양이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여기나 여기를 다시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는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인 티록신이 간내에 시사하거나 뇌하수체 전역을 뭐하게 되면 자극하게 되면 아 이제 우리 몸의 티록신이 쓰일 만큼 쓰였다라는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이걸 줄여요. 다시 얘가 자극을 덜 받으니까 이걸 뭐하면 줄이면 체내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뭐한다? 주는 거예요. 우리 몸 항상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호르몬의 양을 뭐한다? 조절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아니 지금 설명 아, 이거. 지금 설명 뭐라고 부른다고? 뭐야? 음성 피드백. 알지? 네. 이 작용은 음성 피드백이라 이렇게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근데 이제 시험에 보통 나오는 게 이제 피드백 자체가 한 번 보통 애들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걸 갖고 이제 실험 탐구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기능을 이제 뭐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봐야 되게 총 경우가 3개가 있거든. 다른 교재에는 다시 써 있는데 이 교재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총 3개가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요게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간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뇌하수체.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갑상선. 얘는 이렇게 잘못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일 처음에 얘가 뭐 하는 거야? 얘가 잘못됐어. 근데 선생님 지금 얘기했을 때 잘못됐다는 건 피드백이 안 일어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 안 일어나는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애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얘가 충분한 양이 나와서 이제 우리 몸에 이 분비량을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안 할 필요가 없어. 얘가 이제 뭘 하겠어? 피드백을 하면 얘도 피드백을 받고 얘도 피드백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티록신의 양이 뭐야 돼? 줄어야 돼. 근데 얘가 뭐야? 맛이 갔어. 그럼 얘가 얘한테 뭘 해도 피드백을 해도 얘가 뭐야? 계속 얘를 분비해. 알지? 얘가 맛이 간 거야. 간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내 이상이야. 간내 이상. 그럼 얘가 맛이 가잖아? 그럼 얘는 자극을 받아도 계속 얘를 분비해. 분비하지. 그럼 얘가 계속 뭐야? 계속 나오면 얘가 뭐 한다? 줄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간내가 뭐가 되면 간내가 이상이 생기잖아. 그러면 TRH 수치도 높고 그다음에 TSH 수치도 높고 그다음에 티록신 수치도 뭐하다?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뇌하수체. 자, 여기가 이제 맛이 갔어. 맛이 갔다면 여기가 피드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피드백이 돼야 돼? 얘는 피드백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뭐하면? 얘가 분비를 하면 얘네한테 피드백을 올려. 얘는 뭐야? 정상이니까. 정상이니까 뭐 해야 돼? 줄어야 돼. 그지? 그럼 얘가 줄면 얘가 얘를 자극을 안 하는데 이 시간에 맛이 갔어. 그럼 얘는 얘를 계속 뭐 해야 돼? 계속 분비해. 알았지? 알았어? 계속 분비하면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얘는 뭐야? 얘는 계속 나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얘가 뭐야? 얘가 맛이 갔어. 그럼 얘가 맛이 가면 기본적으로 할 때 얘가 맛이 갔다는 거는 얘가 이제 이 티록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양이 뭐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뭐 하지 않고 이걸 자극을 주지 않고 그러면 얘 TRH 수치가 뭐야? 낮아. 그럼 요거의 수치가 또 뭐야 돼? 낮아. 이 새끼 혼자 뭐 하는 거야? 높은 거야. 아니면 얘 수치가 높아. 그 다음에 얘 수치가 높아. 근데 얘 혼자 뭐 하는 거야? 낮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반화로 돼요? 나 혼자 되냐? 네? 일반화 되는 건 자, 간내가 이상이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놈이 이상인 거잖아.
제일 첫 번째 이상이 있는 것보다 다 방향성이 똑같은 거야. 그렇지? 다 방향성이 똑같아. 물론 거꾸로 치면 다 뭐 할 수 있어? 다 아래로 내려가서 꼬라박힐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뇌하 수치가 이상이 있으면 보자. 뇌하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 아래쪽은 얘 방향성을 따라가고 위쪽이 그걸 반대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갑상선이 뭐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앞에 거하고 이 마지막에 있는 갑상선이 거꾸로 움직여. 그래서 이게 이제 자료 해석할 때 뭐 여기 이상이냐 여기 이상이냐 여기 이상이냐에 따라서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가 생겨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비량이 조절되면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이제 그 기능이 뭐다? 피드백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해돼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 더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길항작용이 있어. 길항작용. 그래서 길항작용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항이니까 뭐야? 서로 반대로 간다. 그래서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길항작용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저번 배웠죠. 교감, 부교감이 주로 이제 교감은 우리 몸이 흥분 상태로, 부교감은 우리 몸이 휴식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기능이 반대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인슐린은 혈당량을 보여줘. 높여놨죠. 상식이잖아요. 좀. 아, 공부를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인슐린 혈당량 뭐야? 낮추고, 글루카곤 혈당량 뭐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기능이 반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르나? 이런 거 기량성. 그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근육이. 여기가 2두근, 여기가 3두근이니까 내가 팔을 들어 올리면 2두근이 뭐예요? 여기 3두근은 팔을 피면 3두가 수축, 2두는 이완. 이런 게 기량. 그 기량 관계인 근육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니네는 거의 하지 않아. 할 일이 별로 없지만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항상 기량 관계에 있는 근육들을 한 번씩 운동을 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운동할 때 내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2두근 운동을 한 세트를 했어. 그 다음에 할 때는 팔을 펴주는 3두근 운동을 하면 서로 기량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뭐하는가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입력할 때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우리 몸에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우리 몸의 도구는 뭐다? 피드백, 그 다음에 뭐다? 기량작용.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이 조절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잘 나오는 할머니야, 할머니. 그렇지? 거의 똑같은 할머니야. 진짜요? 응. 그래서 어디 사시는 할머니냐면 저 히말라야,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할머니인데 네팔에 사는 이제 히말라야 사는 할머니가 그 산맥 막그 정상 부근에 살기 때문에 해조류를 섭취하는 게 약간 불가능. 물론 이제 그 예전에 배웠지만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거는 인도 오스트레일판이랑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거거든. 충돌을 해서 이렇게 뭐하고요? 솟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 히말라야 산맥 근처를 가본 적 있지, 얘들아? 그래? 가본 적 있지? 그냥 갔다고 하는 거야, 알았지? 나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가 있냐면 해양 박물관이 있어. 왜냐면 이제 이 두 개의 대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사이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개,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치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산맥에 있는 걸 잘 캐면 거기 아명이랑 소금이 있어서 거기서 뭐 아이오딘이나 뭐 소금 이런 거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좀 비싸요. 히말라야 핑크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 근데 다 그거야. 거기서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저 할머니가 되게 못 사는 할머니여서 그런 것도 뭐야? 못 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할머니가 산맥에 살기 때문에 해조류의 섭취량이 뭐하다? 너무 적은 거야. 그럼 해조류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아이오딘 혹은 요오드라고 부르는 물질이 이제 있는데 그걸 뭐 섭취를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티록신이 못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몸에 되게 뭐가 필요한데 티록신이 필요한데 아이오딘을 섭취를 못하니까 연료가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티록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 몸에 티록신이 필요하니까 뇌하수체 전염해서 갑상선을 계속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자극하니까 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조금씩 붓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갑상선에 있는 세포 분열이 너무 촉진돼서 일종의 종양이 생기는 거죠. 양성 종양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악성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 생기니까 이제 외과적 수술 통해서 저걸 날리시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피부는 이미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왜 생긴지 알겠죠?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중병이다라고 의미는 있지. 사진이 되게 깨끗하게 잘 나왔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지? 목이에요, 목. 알았지? 하면 가슴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이제 요걸 다룰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 있는데 항상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예. 근데 이제 항상 1단원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 몸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그 자극에 대해서 뭐야? 반응을 하는데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랑 항상성이랑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애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이 말라. 목이 마르다는 게 자극이 되면 내가 물을 마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자극과 반응이 아니에요. 목이 마르는 건 우리 몸의 체내 농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행위를 하는 거지. 알죠? 눈도 무슨 말이 돼요? 자, 그래서 항상성을 또 우리가 조절한다고 치면 항상성 조절을 배우기 때문에 세 개만 배우시면 세 개. 그래서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여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삼투압. 근데 이제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이제 워낙 어려운 거고 어렵지만 한번 배운 적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 몸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몸의 체내 농도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첫 번째 삼투압 혹은 체내 농도를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책들을 보면 얘가 1번이 아니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거 1번으로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성 조절하고 관련된 뭐 기출문제를 풀면 기출문제 양이 한 80% 이상이 다 얘야.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체온을 조절하는 얘는 이제 삼투압을 조절하는 거고 두 번째 체온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혈당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혈당량. 뭐야 이게 어떤 피 안에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혈액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 뭐의 양이야?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쫙 뭐해? 올라가죠. 그럼 이제 그 올라간 혈당량을 뭔가 특정한 호르몬에 다시 낮춰주는 거지.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을 떠놓고 물에다가 이제 설탕을 조금씩 붓잖아. 붓고 이렇게 저었으면 그 용액의 그 뭐라고 하면 유동성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피가 어떻게 돼?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이제 혈류량이 주는 혈액이 잘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혈당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3개를 뭐라고 부른다? 항상성이라고 부르고 우리 몸은 이제 이런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고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의 최고 중추가 아까 배웠던 뭐야? 간.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최고 중추가 간이에요. 그래서 간 내에서 얘네들이 뭐 하냐면 조절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학원 끝나고 우리 집안에서 나름식을 좋아하는 사람 딱 2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내가 뭐랑 먹을 사람이 없다. 이제 우리 딸이 좀 커서 이제 막내가 미친 듯이 그런 나름식을 불러줘요. 전복, 회, 막 새우장, 간장게장 이렇게 약간 초딩 입맛이 아니에요. 어제 둘이 참치집을 갔어. 참치집에 이제 갔는데 예약을 안 하고 갔더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혹시 닭지라고 들어보지? 닭지. 그 실장님 앞에 참치 쓸어주고 앞에 앉아서 먹는 이렇게 우동집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여기서 요리하는 거 보이면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쭉 둘러 있어가지고 앉아. 역전 우동이 약간 그게 닭지거든. 거기 앉아서 이제 참치를 먹는데 그 실장님이 참치집을 하신 지가 30몇 년이나 됐는데 처음 봤대. 초등학생이 와서 이렇게 많이 먹는 걸 처음 봤대. 지금 둘이 배탈 났어. 지금 배 아파 죽겠어. 약간 똥구녕이 허는 것 같아. 내가 수업하다 중간에 저 화장실 가면 저 새끼 똥싸러 간다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항상성 조절 중에 좀 전에 얘기했던 체내 문화.
체내 농도를 조절하는 건데 그 체내 농도 조절하는 걸 이해하려면 이제 얘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콩팥이죠, 콩팥.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신장. 그래서 신장 우리 몸에서 진짜 중요한 이제 기관인데 신장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잖아. 신장 같은 경우 고장이 나면 신장 이식 수술 같은 걸 하는데 보통 신장 이식 수술할 때 기존에 있는 콩팥을 제거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콩팥 자체가 우리 몸에 필터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이 일단은 쟤를 한번 거쳐서 나와서 걸러서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콩팥 이식 수술하면 기존에 있는 거 그냥 두고 뭐 하는 거야? 새로운 것들을 저 혈관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에 보지 몇 개인 거야? 2개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돈이 없거나 이러면은 하나를 기증하시면 돼요. 기증. 파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 기증하시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요게 신장에서 신장을 잘라서 이렇게 확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잘 보면 신장은 들어가는 혈관이랑 뭐가 있다? 나가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신동맥. 왜 무슨 뜻인지 알겠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동맥. 나오는 건 신정맥 이렇게 되거든. 어디가 깨끗한 피가 있어? 그렇지. 왜냐면 들어갔다가 뭐 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보통 우리가 동맥, 정맥은 뭐 깨끗한 피, 들어온 피 이걸 가르는 기준이 아니지. 보통 뭐야? 동맥 하면 뭐야? 동맥 하면 뭐야? 동맥 하면 신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 그다음에 정맥 하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지. 동맥혈, 정맥혈 이런 들어보겠지. 산소가 풍부한 게 동맥혈. 산소가 부족한 정맥혈. 그게 1, 2단원에 나와요. 1, 2단. 우리 1, 2단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온 피가 뭐였다가 들어갔다가 여기서 깨끗하게 뭐야? 걸려져서 여기 다시 뭐 하는 거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일종의 정수기 같은 거예요. 그 몸에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면 저게 없으면 체내 노폐물이 바깥으로 뭐야? 배출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팥이 망가지면 병원에 가서 뭐 하는 거야? 혈액 투석을 해서 이렇게 막 몇 시간 동안 계속 누워있으면 피를 쫙 뭐야? 피를 쫙 빼서 그 기계에 집어넣어서 걸러서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어줘. 이거 엄청 힘들겠지. 6시간, 7시간씩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단 걸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려. 탄수화물. 알지? 근데 탄수화물도 좋은 것도 있고 뭐한 것도 있어. 나쁜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야채, 그다음에 현미 이런 것들은 뭐야?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거잖아. 하얀 탄수화물. 그러니까 하얀 쌀밥, 흰 설탕. 그리고 우리가 먹는 빵이 설탕이 뭐야? 엄청 많이 들어가. 그지? 밀가루 그 안에 설탕, 버터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몸에 뭐야? 진짜 안 좋아. 왜냐면 많이 먹으면 무조건 뭐야? 많이 먹으면 다 지방으로 바뀌어. 그렇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좀 조심해야지 나중에 많이 먹어도 보지. 그러니까 밥도 뭐 먹어야 돼? 정제가 덜 돼. 그러니까 정제가 덜 된다는 건 우리가 먹는 흰 쌀밥은 쌀이 원래 이렇게 쌀알이 있으면 쌀 바깥에 껍데기가 뭐야? 껍데기가 있잖아. 그걸 이렇게 깎는 거잖아. 그래서 쌀 사러 가면 되겠냐? 쌀 사러 가면 몇 분도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그 몇 분도가 껍데기를 얼마만큼 날리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덜 날릴수록 퍽퍽 하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미가 되고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날리면 그게 이제 백미가 되겠죠. 근데 이게 1단원에 이런 현미쌀하고 백미쌀 관련해서 닭새끼한테 뭘 먹였는데 각기병이 걸리고 하고 이게 나왔대 다시. 그래서 그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뭐야? 많이 먹으면 몸에 진짜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요 콩팥에 진짜 안 좋고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 보통 우리가 떡볶이 있잖아. 떡볶이 콜라 이런 거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당이 액상과당이거든. 그게 진짜 쓰레기야. 알지? 그게 여기 신장이 뭐야? 신장에 엄청나게 큰 무리를 주기 때문에 액상과당을 섭취를 하면 안 돼. 떡볶이가 진짜 몸에 안 좋아. 그렇죠? 진짜. 근데 나 빼고 외식도 떡볶이를 다 좋아해가지고. 콜라도 또 뭐야? 콜라는 안 좋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통 먹었을 때 주스들 있잖아. 편의점에 파는 거. 그래서 과일 주스니까 몸에 좋겠지 하고 좀 많이 먹는 새끼들 있어. 근데 거기가 그 단맛을 내려고 그 단맛을 과일로 내려고 하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설탕도 존나 갖다 때려놔. 액상을. 근데 진짜 몸에 안 좋아. 그래서 막 집에서 이렇게 페트병으로 뭐 썬키스트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먹는 사람 있잖아. 미친 거야. 시간. 먹으려면 다 뭐 해야 돼? 생과일 주스 이런 거. 아시겠죠? 얘기했죠. 어제 돌아갔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피가 이렇게 뭐야?
들어와. 피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여기서 걸러지면 피가 이쪽으로 나가면 당연히 여기 두 개의 혈액의 양이 좀 틀리겠지. 예를 들면 여기서 한 100이 들어가면 여기 한 70이 나오면 30은 어떻게 될까? 30은 어디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어디로 나오는 거다? 소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게 신장이고 이게 교육과정상에서 요관이 아니고 뭐였나? 오줌 관. 오줌이 보이면서 오줌 관이 여기 뭐가 있어? 방광이 있는 거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100이고 여기 70, 한 30만큼 여기 빠져서 어디로 가는 거야? 방광으로 가고 방광이 쭉 뭐야? 방광이 쭉 부풀어요. 그럼 방광이 쭉 부풀어온다는 신호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심성 누련이 감각신경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감각신경이 방광이 부풀었다는 신호를 딱 인지하잖아. 그러면 만약에 감각신경이 제대로 안 되면 방광이 계속 부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방광이 어느 정도 부풀면 방광이 부풀었다는 신호가 생기면 그 신호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척수로 가는 거지. 그럼 척수에서는 부교감 신경을 잡으면서 방광을 수축하는 신호를 주면 방광이 쫙 수축하면서 오줌이 이렇게 찍 나오잖아. 근데 찍 나오면 큰일 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오줌이 이렇게 여기서 찍 해서 씩 싸면은 잡혀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싸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관략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관략근은 뭐다? 수의근이야. 나의 의지에 따라서 쪼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또 의지적으로 뭐야? 쪼이고 있는 거죠. 그지? 그러면 오줌을 뭐야? 참는 거지. 중에 오줌 에럽지 지금. 네? 오줌 에럽지. 왜요? 그래 보자. 됐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로 피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신장에 어떤 호르몬이 있냐면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이 어디가 되냐면 신장이에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뭐 하게 되면 이 신장에 이렇게 오잖아. 그 항이뇨 호르몬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 이제 뭐 그림상에 보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 근데 이게 여기를 거쳐서 피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노랗게 생긴 보이지? 세뇨관이. 그럼 결국 이 세뇨관 쪽으로 노폐물이 모여서 빠져나가면서 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 지금 써놓은 항이뇨 호르몬이 어디에 분비되냐면 신장에 분비되면 신장에서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수분이 뭐할 때 수분이 빠져나갈 때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뭐야?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여기 얘는 계속 우리 몸 안에 있는 뭐야? 혈관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세뇨관이, 그러니까 세뇨관의 뜻은 가느다란 오줌이 모이는 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뇨관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세뇨관으로 빠져서 수분이 뭐 하는데? 수분이 나가는데 이 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 혈관에서 다시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뇨관에서 모세 혈관 쪽으로 수분을 뭐 하는 거야? 수분을 이렇게 재흡수할 수 있도록 얘가 신호를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수분이 뭐 한다? 부족해. 수분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해서 땀을 되게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때 항이뇨 호르몬이 뭐가 되면 분비가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 이 부분에 가서 여기 있는 세뇨관하고 모세혈관이 있었을 때 세뇨관에서 어느 쪽으로 모세혈관으로 수분을 뭐 하는 거야? 수분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체내의 수분 양이 뭐 한다?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오줌의 양을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매우 작았다고 쳐봐. 매우 작으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100이 들어왔는데 아까 몇이 나가? 70이 나갔다고 쳐봐. 근데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뭐하면 늘어나잖아. 그러면 처음에 100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유도 90 이만큼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뭐하겠어?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 이제 오줌의 농도는 뭐하는 거야? 진해지는 거고 내 몸의 농도는 낮아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림인데 그냥 집어넣었어요.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도 생리학을 진짜 좋아해요. 생리학 면역학. 난 유전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처음에 하다가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배들도 너무 유전과학이 뭐라 하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돈이 너무 없는 거지. 비전이 없는 비전.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금도 투자를 별로 안 한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요정부하고는 몇백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하지 않는 이상 개인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가셨어요? 그냥 들어갔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처음에 되게 좀 꿈을 갖고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콩팥 동맥으로 피가 뭐한다? 들어오면 이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피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다시 콩팥 정맥으로 뭐야?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첫 번째 뭐가 된다? 여과예요, 여과. 여과라는 거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운 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긴 깔때기 알지? 깔때기. 그 깔때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컵라면 먹을 때 컵라면 뚜껑 이렇게 딱 피면 생기잖아. 그래서 거름종이를 그렇게 뭐야? 거름종이 그렇게 접어서 여기다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다 뭐 소금이랑 모래랑 섞은 뭐 용액을 갖다 뭐야? 붓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굴러져? 모래가 모래 크기가 큰 모래가 위에 굴러져서 아래쪽에 깨끗한 물이 똑똑똑 떨어져. 그래서 이게 그거랑 뭐야? 이게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한다?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시켜서 이제 크기가 큰 것들은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뭐야?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피가 지금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여과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오줌을 싸면 오줌에 적혈과 질질질 다 나온다. 이거 알잖아. 물론 그런 병이 있긴 해. 그래서 뭐 백혈구 다 오줌 나와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서 뭐 해주면 이게 여과지에서 걸려주게 되면 크기가 작은 어떤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로 쭉 뭐 하는 거야? 빠져나가고 덩치가 큰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이렇게 뭐야?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뭐 하죠? 여기를 지나가다가 여기 보면 물, 포도당, 아미노산, 요소, 무기염류, 노폐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과지로 가거든. 그럼 여기서 포도당은 혹은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워낙 뭐 하는 거니까 필요한 거니까 다시 뭐야? 다시 무조건 100% 제로세. 근데 이제 포도당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당을 너무 섭취하면서 체내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에 의해서도 더 이상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에 뭐가 되게 많아. 포도당이 되게 많다면. 근데 포도당은 우리 몸에 이렇게 재흡수하는 양이 뭐야?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100을 재흡수한다고 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여관에서 오는 혈액의 포도당의 양이 농도가 너무 높아서 200이야. 100을 흡수하는데 100은 흡수를 뭐야? 못하지. 그럼 오줌으로 포도당이 질질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줌 먹으면 뭐야? 맛있죠. 달달해서. 그래서 그게 영양분이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뭐가 있어? 물이 있잖아. 물이 다시 뭐 하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아까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 물이 다시 체내로 뭐한다? 체내로 이렇게 재흡수가 된다. 지금 재흡수에서 들어오니까 우리 혈액에 뭐 한다? 혈액의 양은 느는 거예요. 반대로 봤을 때 오줌의 양은 뭐야? 주는 거지. 거꾸로 해보면 만약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뭐하면 적잖아. 그럼 물을 재흡수하는 양이 뭐하니까? 적어지는 거지. 그럼 물을 재흡수하는 양이 적어지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냐면 우리 몸에 혈액의 양은 뭐야? 응? 거꾸로 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혈액의 양은 적어지고 대신에 오줌의 양은 뭐한다? 많아지고. 그럼 오줌의 농도는 뭐한다? 오줌의 농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콩팥에 관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지금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시면 여기 뇌하수체 후엽이고 그림을 보이죠? 여기 그러니까 요게 아까 얘기했던 간내 뭐야? 간내의 시상하고 요게 뇌하수체 전역, 요게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의 크기가 작으니까 나오는 호르몬은 몇 개만 기억하냐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가 나온다? 항이뇨 호르몬 혹은 ADH 이렇게.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를 하면 얘가 콩팥으로 가서 수분의 재흡수를 뭐한다? 촉진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오줌의 생성량이 뭐야? 줄어요. 오줌의 생성량이 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 하나 적어놓으시면 오줌의 생성량이 준다는 건 오줌의 농도는 뭐한다? 농도는 증가한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농도랑 똑같은 말이 삼투압이니까 예를 들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뭐 하니까? 얘는 오줌의 생성량이 감소하니까 오줌의 농도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오줌의 농도가 증가하면 우리 몸은 항상 그거랑 뭐야? 반대야. 그러면 혈장의 삼투압이라는 건 우리 몸의 혈액이다.
그래서 혈액의 삼투압은 감소. 그러니까 이건 항상 서로 뭐한다? 이건 항상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죠? 얘가 뭐하면 감소하면 얘가 증가. 그죠? 얘가 뭐하면 얘가 감소하면 다시 얘가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장의 삼투압이 감소하면 뭐다? 정상 혈장 삼투압이 뭐하는 거야?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물을 뭐야?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뭐한다? 떨어져. 그럼 그거를 뇌하수체 후염에서 뭐하면? 인지하면 뭐한다? 항인형 호르몬의 분비량을 줄여. 그러면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이 뭐야? 주니까 오줌의 생성량은 뭐한다? 늘어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오줌의 농도는 뭐한다? 그렇지. 오줌의 농도는 감소한다. 그럼 오줌의 농도는 감소하니까 우리 몸의 농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해되지? 그래서 개념이 이해되니까 이제 이 이해되는 개념을 갖고 이제 자료 해석을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프를 볼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생물학에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프니까 x축 값하고 y축 값이 있잖아. 근데 x축 값하고 y축 값인데 이걸 해석할 때 항상 x축 값에 대한 y축 값을 봐야 돼. 근데 이제 이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x축하고 y축 값을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x에 대해서 y를 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원인에 대해서 뭘 보는 거야? 결과를 봐야 돼. 알았지?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보는데 항상 결과 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호르몬이 있어야 돼. 알지? 결과 쪽에 위치가 호르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 쪽에 우리 몸에 뭐 하는 거야?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x축 값이 뭐라고 써 있어? 상대값이라고 했을 때 그 상대값이 동맥의 혈압, 그다음에 혈액량, 체액의 삼투압 이게 우리 몸의 어떤 변화 값입니다. 그럼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원인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결과 뭐가 분비가 돼?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그 호르몬이 이 원인에 뭐 하는 거야? 다시 영향을 줘서 몸을 정상인 상태로 되돌려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체내 혈당량이 뭐야? 체내 혈당량이 올라가잖아. 그럼 체내 혈당량이 올라가. 그러면 이해하기 전에 더 쉬운 걸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혈당량이다 라고 치면 밥을 먹으면 우리 몸 혈당량이 뭐야? 혈당량이 올라가야 돼. 그럼 혈당량이 올라가잖아. 그럼 그 혈당량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결과에 어떤 호르몬이 뭐야 돼? 분비가 돼야 돼. 근데 아까 혈당량 관련해서 호르몬이 몇 개가 있냐면 두 개 있어. 하나보다 하나는 인슐린이고 또 하나는 뭐다? 또 하나는 글루카곤 이렇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누가 Y축 값을 들어가야겠어? 응? 아 저게 정상이야. 알았지? 저게 잘못된 거야. 알았지? 정리는 항상 거꾸로 된 말을 졸라 잘해.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 두 개 중에 뭐가 들어가요? 혈당량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글루카곤 이렇게. 왜냐면 머릿속에 할 때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뭐야? 올리는 호르몬이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원인이 이미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뭐 하고 있어? 올라가잖아. 그럼 그 올라간 혈당량을 낮춰야 돼.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어야 돼? 인슐린이 있어요. 인슐린. 근데 이거를 자칫 이제 잘못해서 거꾸로 해석하면 자꾸 여길 보고 여길 보는 거거든. 반대로 보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여기를 글루카곤의 수치가 올라가니까 혈당량 올라간다. 이러니까 답이 다 거꾸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자료를 볼 때 뭐에 대해서 뭐를 보는 거야? 원인에 대해서 결과인데 원인 쪽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고 항상 결과 쪽에 뭐가 있어야 돼? 호르몬.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바꿨을 때 만약에 여기가 여기고 여기 값이 여기 가 있으면 여기가 있는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원래 그런 위치를 바꿔서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말장난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아. 왜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수능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뭐 생리학 관련된 그 원서나 책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x축 값에 뭐가 써 있어. 이게 써 있고 결과가 이게 있거든. 왜냐면 그게 자료를 보기가 뭐야? 편해. 근데 왜 굳이 그걸 바꿔가지고 애들 헷갈리게 또 내가지고 괜히같이 그냥 해서 그걸 틀리냐고. 너무 시험 문제가 애들이 뭔가 맞히게 시험 문제 내야 자꾸 틀리게 시험 문제 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누굴 먼저 봐라.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대충 그래프로 봤을 때 그래프는 비례 뭐야? 비례 반비례. 그렇지? 비례 반비례 이 느낌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정상값에서 그 값이 기준값보다 뭐하게 되면 커지게 되면 혈장의 ADH 농도가 뭐한다? 증가한다. 이게 이제 비례의 의미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어떤 정상값보다 뭐하게 되면 낮게 되면 뭐하는 거야? 혈장의 ADH 농도가 뭐야?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값들이 이렇게 올 거야. 써있죠. 그럼 이렇게 값들이 이렇게 써있을 때 동맥의 혈압이랑 혈액량은 연동이에요. 연동되는 뭐냐면 혈액량이 많아지면 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으니까 혈압이 당연히 뭐야? 높아요. 보통. 그래서 얘는 그냥 패키지로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합니다. 묶음. 그렇죠? 묶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지? 그럼 이건 이제 묶음으로 생각하고 얘는 뭐야? 따로 띄어. 알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여기 상대값 선생님 이걸 딱 줘봐. 상대값을 이걸로 잡아봐. 그러니까 체액의 3투합이에요. 그럼 체액의 3투합이라고 잡으면 이 그래프, 체액의 3투합에 관한 그래프가 자, 요거겠어. 체액의 3투에 관한 그래프가 요거겠어. 물론 여기 다 써있지만 자, 요거겠어. 그렇지. 이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체액의 뭐가 올라가면 3탑이 올라가면 체액의 농도가 진해진 거야. 그럼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면 그게 원인이 돼서 혈장의 ADH의 분비량이 뭐야 돼? 늘어서. 그렇지? 자, 여기다 써보면 체액의 농도가 뭐하면 증가하면 그게 원인이 돼서 왜 이 농도를 다시 원래대로 뭐하는 거야? 낮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 농도가 증가하면 그 결과 보다 ADH의 분비량이 뭐하는 거야? 자, 늘면서 수분의 제약수를 촉진하면 이 올라갔던 값이 다시 정상값으로 되돌아가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이제 이쪽을 보는 거 이렇게 거꾸로 할 거야. 거꾸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요거 중에 우리 몸의 동맥의 혈액이나 혈액량이 뭐 할 거야? 혈액량이 주는 거야. 자, 그럼 혈액량이 준다는 건 수분의 양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럼 혈액량이 주는 게 뭐가 되면 원인이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다시 ADH의 분비량을 뭐하는 거야? ADH의 분비량을 늘리면 수분의 제역수를 촉진하면 혈액량이 다시 뭐야? 올라가면서 정상값으로 올라간다. 회복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는 피를 막 질질 흘려. 그럼 체액의 혈액량이 뭐야? 부족하지. 그럼 그때 이 사람 몸의 시스템에서 ADH 분비량이 뭐하면서 마구마구 늘어나는 혈액량이 적어요. 그래서 수분의 제역수를 촉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값을 해석할 때 누굴 꼭 먼저 찾고 원인 결과를 찾고 그 원인 결과 위치에 호르몬을 두고 원인 위치에 우리 몸의 어떤 변화를 둬서 작성을 해석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밑에 1번 보면 이제 항이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는 경우를 앞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생리식염수가 있어요. 생리식염수는 이제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랑 체액의 농도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생리식염수는 보통 우리가 마시면 삼투압에 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ADH 분비량의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운동 같은 걸 하잖아. 운동 같은 걸 할 때 그냥 물을 먹잖아. 그럼 체액의 농도가 어떻게 돼? 체액의 농도 떨어져. 그 물 때문에. 그럼 항이호르몬의 분비량이 뭐야? 줄어들면 오줌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체내 수분을 뭐 하는 거야? 체내 수분을 보충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근데 보통 마시는 음료 중에 게토레이, 그다음에 포카리스웨트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생리식염수랑 비슷한 역할이야. 근데 생리식염 먹어본 적 있지? 되게 맛이 없거든. 생리식염수가 그냥 소금을 체내 농도로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맛이 별로 없는데 그 포카리스웨트나 이제 게토레이 같은 경우는 거기다 또 뭘 쳐넣겠어? 달달한 그냥 당들을 넣은 거지. 그래서 당을 넣어서 농도를 우리 몸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기 때문에 걔네 내가 마시잖아. 그럼 마시면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의 변화를 거의 주지 않으니까 항인 호르몬이 뭐 하는 거야? 잘 나오지 않는 거야. 항인 호르몬의 분비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냥 물을 마시면 체내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인 호르몬 분비량이 적어서 오줌을 배출하니까 내 몸에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지 못한다. 근데 이제 그런 보통 우리 몸의 pH하고 우리 몸의 농도가 거의 비슷한 것들을 먹으면
걔네들이 체내 농도의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항인 호르몬의 분비량에 영향이 거의 없으니까 수분 보충하기보다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 제일 좋은 거는 그런 포카리스웨트나 뭐 게토레이 같은 거를 먹는 것보다 생리 식염을 먹는 게 좋아요. 그 뭐야? 렌즈 같은 거 끼면 그거 할 때 집에 한 통씩 있잖아. 네. 꽃 세척할 때 쓰는 거. 그거 맛있는 게 제일 좋죠. 맛이 이상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어도 돼. 그리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있잖아.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 화장실을 보통 중간에 자다가 오줌에 화장실 갔다 오면 잠 깨고 되게 그렇잖아. 네. 그래서 자기 전에는 물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온 음료를 먹는 게 더 좋아요. 체내 수분 부족한 것도 채워주면서 밤에 이제 자다 일어나서 오줌을 쌀 일도 별로고요. 없죠. 그래서 자기 전에 그 뭐라 그러지? 자린물인가 뭐 그렇게 부르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전에 머리맡에다가 주전자 같은 거 하나 놓잖아. 중간에 녹말을 마신다고. 근데 그걸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 파는 사람 같잖아. 씨. 근데 이제 보통 니네들 물 같은 거를 이제 거의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물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타격을 또 너무 많이 줘. 그래서 게토레이는 또 너무 달달해 그래서 실제로 포카리스웨트가 몸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비싸지. 비싼데 몸에는 진짜 좋아. 그리고 한번 먹어봐 보면 심심하면. 그럼 몸이 되게 원래 포카리스웨트 선전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냐? 네. 그 막 지중해 같은 데서 원래 그런 느낌이 맞아 원래. 먹으면 몸이 진짜 상쾌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박보영이 선전하는 뭐 소레타 그런 것도 실제로 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에 이제 이득이 분명히 있죠. 아시겠죠? 맛있어. 맛있는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잠깐 쉬세요.